안녕하십니까. 청개구리 투자클럽 청개구리 전문가입니다. 오늘 드릴 강의는 그 코덱스 레버러지와 인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급변하면서 시장의 급등과 또 급락이 또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지수 연계 ETF에 대한 그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코덱스 우선은 그 레버리지와 또 인버스에 대한 그 차이점을 들면서 또 ETF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자, 일단 ETF라는 것은요, 주가 지수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즉, 지수가 1% 오른다 라고 하면은 코덱스 레버러지라는 상품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인버스라는 상품은 가격이 하락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즉, 레버리지는 지수가 상승한다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인버스는 지수가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일단 반대로 또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레버리지는 가격이 떨어지고 또 인버스는 가격이 또 상승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수가 상승할 경우에는 레버리지 가격은 상승한다. 또 인버스는 가격을 하락하는 구조로 가져가고 또 반대로 또 지수가 하락을 할 경우에는 레버리지는 가격이 하락이 되고 또 인버스는 가격이 상승되는 이런 구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수의 그 방향성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지수의 그 방향성과 일치하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내가 생각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저점이다 판단되는 자리에서는 레버러지를 매수를 하는 거고요. 내가 또 본 자리가 고점이다 판단되는 자리에서는 또 인버스를 매수를 하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다면은 지수가 상승을 하든 지수가 떨어지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수가 이제 고점이다 또 판단되는 자리에서는 또 인버스를 매수를 하고 또 지수가 상승과 또 하락에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 바로 레버러지와 또 인버스라는 이런 상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서 또 레버러지와 또 인버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코덱스입니다. 그죠? 자, 요 앞에 붙는 이 코덱스, 그리고 또 그 옆에 뭐 붙는 뭐 타이거, 코세프, 자이언트, 케이스타, 뭐 킨텍스, 요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붙죠. 자, 여기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코덱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있고요. 다음으로 타이거, 그 다음에 코셰프, 네, 자이언트, 그다음에 케이스타, 그다음에 킨텍스. 자, 요 앞에 붙는 거는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투자 운용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덱스는 삼성투신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삼성투신 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타이거는 미래에셋 랩스에서 하는 거고요. 코셰프는 우리투자증권, 제가 좀 악필이다 보니까 좀 이해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외국계 회사인 CS. 자, 자이언트는 대신증권. 대신. 그리고 K스타는 KB. 킨텍스는 한국투신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코덱스 인버스, 타이거 인버스, 코셰프 인버스, 자이언트 인버스, K스타 인버스, 킨텍스 인버스. 자, 인버스와 레버리지. 그러니까 앞에 결국 이렇게 되겠죠. 레버러지. 그리고 또 인버스가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레버러지냐 아니면 인버스냐. 레버러지는 지수가 올라간다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인버스는 지수가 떨어진다에 베팅을 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40%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ETF로 60%를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40%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ETF로 60%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시다. 얘는 삼성전자를 다 들고 있고 ETF는 인버스로만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자, 내가 삼성전자 40%를 들고 있는데 주식이 마이너스 3%가 나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마이너스 3%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3% 빠진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 정도 빠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인버스를 베팅을 하면요. 보통 1대1 비율이 가장 큽니다. 레버리지가 이제 발생됐을 때에는 1.5배에서 2배까지도 들어가는데요.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1%가 나면은 인버스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빠지면은 플러스 2%, 마이너스 3%가 빠졌다? 그러면은 플러스 3%라고 봅니다.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역순환이겠죠. 내가 만약에 레버리지를 들고 있다. 그러면 지수가 마이너스 1% 빠졌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빠졌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빠졌다? 그럼 마이너스 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포트폴리오를 주식 40%와 ETF 60%를 들고 있다. 인버스로. 그리고 3%가 빠졌다. 그럼 삼성전자에서 마이너스 2%가 났습니다. 근데 지수가 빠지면은 인버스는 또 상승하겠죠. 또 플러스 3% 난다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즉, 내 계좌는 1%에 대한 상승에 대한 수익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수익이 삼성전자 마이너스 인버스 플러스 3%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면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시장이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헤지 포지션을 가진다면은 또 공격적인 수익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상품이 바로 ETF라는 점.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은 하락장에서도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낼 수도 있고 더불어서 수익적인 면에서도 더욱더 수익이 발생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수 연동 상품 ETF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